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 스토커 1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CBS 노컷 뉴스 스토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스토커 진행을 맡고 있는 CBS 스마트 뉴스팀의 김정 기자고요. 자, 드디어 오늘 4월을 맞이해서 4명이 딱 이 자리에 정말 딱 모였네요. 그동안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더럽게 바쁜 척에서 다들 뭐 야구다 뭐다 출장이다. 저만 이렇게 우뚝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얘기가 프로야구 얘기 아닙니까? 이제 프로야구에 대해서는 다들 뭐 할 말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박세영 기자? 그럼요. 네. 할 말 없다면서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본인 소개부터 이제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박세영 기자. 네,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바쁜 척 그만하고 네. 스토커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네. 스토커입니까? 스토커입니까? 스토커. 스토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우리 감기가 약간 걸려가지고 그래도 목소리가 멋있는 사나이죠. 우리 소준일 소나운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지금 환절기 감기에 걸려서 병마와 사투 중입니다. 예. 뭐 죽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약 한 번 먹으면 나는 거지. 사투 이거는 거의 죽을 정도인데. 어제 알럽 베이스볼을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 아시죠? 소준일 아나운서는 지금 I Love Baseball이라는 케이블 채널이죠? KBSN 스포츠입니다. KBSN 스포츠의 야구 관련 예. 케이블 캐스터로 맹 활약 중이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맹하게 활약하기 맹. 아무튼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I Love Baseball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워너비도 많이 왜 그러세요? 공서영이 좋더라고요. 자, 공정이 아니고 공서영 씨입니다. 자, 그리고 CBS의 체육부를 이끌고 있는 임종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종률 팀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률입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그렇죠. 뭐 합니까? 지금 기자협회 축구대회 때문에 연일 맹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지난 주말에 대구를 내려갔다 왔죠. 네네네. 맞습니다. 바로 어차피 또 얘기 나왔으니까 대구는 어느 지역 어느 팀 연고죠, 박세영 기자? 대구요? 그렇죠. 삼성 라이온즈. 그렇죠. 네. 너무나 쉬운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참 당황스럽네요. 예, 저도 그렇게 하면서도 혹시 모르는 선수들도 있으니까, 사람도 있으니까. 대구 FC 아니야? 아무튼 뭐 요즘 프로야구 어떻게 열기가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예. 왜? 그 시범 경기 때부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셨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지금까지 또 다행스럽게 그 관중몰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게 3월 어느 날 목동에서 시범 경기를 하는데요. 네. 기자가 20명이 넘게 왔대요. 네. 시범 경기에. 오. 원래 이제 프로야구가 인기가 좀 꺾였던 한 2005년, 6년 이때는 뭐 한창 피크 때도 20명 이렇게 안 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즘 프로야구의 인기가 시범 경기인데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누가 나왔었나? 누구요? 누가 나오기 특별한 선수가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경기도 아니었대요. 20명이? 그냥 경기인데. 저도 예. 시범 경기 때 애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일단 공짜니까. 공짜죠. 공짜고 닭만 죽으라고 먹더만 사람들 진짜 경기는 안 보고 그 재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닭 먹고 맥주 먹고 뭐 아이고. 그 경제 그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프로야구가. 보통 이제 뭐 닭과 뭐 맥주 같은 거 싸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플레이볼 하기 전에 일단 들고 간 걸 다 먹어요. 그때부터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가는 건지 이제 먹으러 가는 건지 뭐 그 재미인데 어쨌든 아무튼 프로야구가 날씨가 좋을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오늘도 약간 바람이 있고 또 약간 좀 쌀쌀한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더운 경우도 있고 야구 열기는 그러나 식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서설이 좀 길었는데 대구 왜 갔다 왔습니까? 바로 뱀직구. 그렇지. 또 하여튼 뱀직구를 한번 보려고 제가 대구까지 직접 운전을 해서. 근데 임창용이 나온다는 건 모르고 간 거 아닙니까?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3연전 중에 했습니까? 한 번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그 임창용이 11일에 1군에 등록을 했어요. 마무리로 등록을 했는데
세이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못 나왔죠. 그렇죠. 그 안지만이 9회 초에 한 점을 내주면서 역전을 당하는 바람에 그 못 나왔고 뭐 12일에도 제가 12일 날 일단 내려갔는데 12일에도 불펜진이 망가지면서 붕괴되면서 이제 뭐 지는 상황이니까 나올 수가 없었고 근데 일요일 날은 뭐 본인이 한번 1군 무대를 시험 삼아 나와봐야 되기 때문에 지든 이기든 한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갔던 네. 거였죠. 네, 그럼 손아운서 예. 임창용이 누구죠?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짤막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임창용은 누구? 임창용 선수는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 투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를 했고요. 태생은 예. 해태잖아. 그렇죠. 해태 타이거즈에서 데뷔를 했고 삼성으로 옮겨서 사실상의 이제 전성기를 맞이를 했고 일본 프로야구 무대를 평정을 하고 메이저리그를 찍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동열 다음가는 예. 투수라고 일컬을 수도 있을 만큼의 마무리 투수인가요? 마무리 투수, 선발 투수 양쪽으로 모두 명성을 쌓았죠. 사실 뭐 그런 선수가 뭐 지금은 은퇴한 송진우 코치도 있고 몇 명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의 선동열, 스페셜리스트죠. 뭐 김용수, 예. 뭐 이런 LG. 예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창용이 선동열의 명맥을 잇는다는 거는 일본 진출해서도 한 팀의 수호신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 예. 그걸 한 우리나라 선수는 현재 선동열과 임창용 둘뿐이고 지금 오승환이 세 번째 도전장을 하고 있죠. 지금 한신이죠? 한신에서 한신 타이거즈. 제가 한신코아 아파트에 살았어요. 이사했습니다. 그렇게 당혹스러운 싸우는 거 나오나? 당혹스러운 나는 드리블을 지금. 뒷문은 되게 단단하겠네요. 뭐 고전에 그 한신 딱 이렇게 초안지에 한신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아유, 그게 제가 안 사는 나오네. 한신 코앞. 아파트 이름이 한신이어서 되게 반갑더라고. 저도 한신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 그렇지. 가락본동 한신 아파트에 살고 우리는 있습니다. 오수환파야 우리는. 자, 그럼 그전 농구 선수 정한신이 생각이 나네요. 예. 있어요. 지금 스카우트. 네. 그렇게 잊어버리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임창용 선수가 돌고 돌아. 저는 뭐 올해 올지 알았습니까, 박성 기자? 올해 네, 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복귀할지 몰랐잖아, 사실. 그게 근데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올 거라는 예상은 좀 있었죠, 사실. 삼성에서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게 기자들은 알고 있었나요? 그래도 왜냐하면 알고 있었나요? 메이저리그에 등록되는 게 사실 올해는 그렇게 쉽다고 판단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작년에 딱히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안지만 그러니까 삼성의 네네. 그러니까 오승환이 가면서 새 마무리로 낙점을 받았던 안지만이 이제 어느 정도 감지는 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스프링 캠프에서 그 임창용을 만났는데 네. 임창용 스프링 캠프에서 만났대 임창용을? 만났죠. 미국에 갔을 때 만났는데 약간 그 느낌이 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안 되는 마무리 거야. 전업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창용이 형이 올 때까지 버텨주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 기사에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지만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약하긴 해요. 임창용이 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고 네. 봐야겠죠. 알았습니다. 어쨌든 뭐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뭐 담비 같은 소식이죠, 사실. 네, 그렇죠. 국내 뛰는 걸 보고 싶어하니까 모든 사람. 국내 팬들에게도 담비지만 유중일 감독에게는 정말 담비죠. 이거는. 그렇죠. 정말 아니, 그렇습니다. 돌직구가 나가는데 뱀직구가 왔어요. 이런 운빨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어땠습니까? 임창용 선수 어쨌든 9원승을 예. 마무리가 아닌 세이브가 아닌 9원승을 13일 거둔 경기였죠. 거를 예. 보셨잖아요. 임 기자. 예, 봤습니다. 같은 임씨네. 예. 어떻게 뭐 같은 종씨입니까? 같은 종씨는 아니고 그래. 임창용하고 저하고 이제 동갑 정도라는. 동갑인데 임창용이 훨씬 예. 잘생기고 젊어 보입니다. 네. 예. 돈도 많이 벌고요. 돈도 많이 벌고. 어땠습니까? 뭐 극적이었습니까? 뭐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어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임창용이 나오는 그 순간 자체는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그러니까. 삼성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코미디였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임창용이 코미디지, 맞아. 예, 임창용이 어쨌든 지든 이기든 오늘은 나오겠다. 13일 경기에 오늘은 나오겠다. 이제 경기 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어허. 오늘은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지든 예, 이기든. 그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느냐. 초반에는 삼성이 잘 나갔습니다. 엄청 1회에 5점을 내면서 게임 끝이지 뭐. 예, 기선을 제압했고 그리고 선발 윤성환 선수가 5회까지인가 퍼펙트로 맞고 있었어요. 6회 원아웃까지 네, 6회 퍼펙트 원아웃까지. 피칭이었어요. 그렇죠. 예. 퍼펙트로 맞고 있었어요. 잘 던져요. 그래서 기자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임창용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윤성환의 퍼펙트 달성 여부를 신경을 써야 된다. 노이트 노는 게 퍼펙트. 네, 완전 퍼펙트. 완전 퍼펙트. 그래서 그 얘기를 모 기자가 꺼냈습니다. 그 순간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제 그때는 이제 넉넉하게 앞서고 있어요. 7대 0으로 넉넉하게 앞선 상황에서 6대 0에서 아 6대 0이었나? 아 예. 그렇죠, 그렇죠. 6대 0에서 한 점 홈런을 맞았죠. 한 점 첫 안타가 홈런이었어요. 네. 설레발의 최후죠 이런 게. 설레발이니까 진짜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조용 말하지 그 말아야 돼. 홈런을 친 선수가 정상호 선수였는데 네. 그 홈런 치기 직전에 파울 타구를 날렸어요. 근데 그걸 일루수 최태인 선수가 아 그렇지. 노력을 그렇지, 하면 그렇지.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걸 놓쳤어요. 잡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한번 놓치고 나니까 바로 홈런을 맞은 아, 거죠. 어제 경기 그거 했나 보네. 예, 제가 그거 했어요. 그거 했으니까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이 그렇게 기억하는데. 기억하고 있구나. 알겠습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지금 기자실에서 오가던 그러니까? 사이에 바로 정상호의 홈런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6회까지인가 7대 1이었고 네. 7회 끝나고 났을 때 8대 4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이제 임창용이 세이브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한 점만 더 내준다면은 뭐 3점 차에 혹은 뭐 8대 4라도 주자를 내보낸다면은 세이브 상황 요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8회 안지만이 말로 홈런을 맞아버린 거예요. 공 하나에. 공 하나에 초구에 아, 초구였습니까? 최정 한 초에 최정 말로 선수가 홈런을 그냥 맞았죠. 그리고 그 전에 차우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의 왼손 필승 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차우찬이 무사 만루 위기를 맞았죠. 먼저. 네네. 근데 그때 등판한 안지만이 이제 우한 필승 카드라고 볼 수 있는 좌우 필승 카드가 다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깔끔하니. 그래서 순간 기자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야 이거는 무슨 경우냐 이게 그렇지, 무슨 그렇지, 경우냐. 8회 초 수비 때 그 임창용이 불펜에 나와서 몸을 풀고 있었죠. 그래서 되게 여유롭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채 던지다가 예. 뻥뻥뻥 던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임창용이 잠깐 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아, 불펜 피칭을 네, 하다가 예. 깜짝 들어가서 그래서 아 기자들이 아 안 오늘 안 나오는구나. 던지나 보다 했는데 어. 다시 나와서 몸을 풀었죠. 그래서 이제 안지만이 말루포를 맞고 멘붕을 맞습니다. 그래서 1사 말루 위기를 또 맞아요. 아 말롬도 일사 맞고 말로. 또 예. 아, 말롬도 맞고 또 맞는 거. 또 말루 위기를 맞았는데 아하. 그때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등장한 게 바로 임창용. 그러니까 그 대구구장 전광판에 창용 불패 딱 이렇게 한자로 딱 쓰여져 창용 있고 불패. 진짜 멋있었어요. 예, 그 테마 음악이 진짜? 쫙 예. 깔리면서 아, 어떤 음악이에요? 테마 음악 자체는 그 공명까지는 제가 모르고 그 굉장히 찾아보세요. 좀 창녕불패 테마 강렬한 락 강렬한 음악이에요. 락 음악입니다. 락. 예, 락 음악인데 이제 예컨대 이제 그 안지만의 테마송은 그 됐어. 드렁큰 타이거. 됐어. 드렁큰 타이거의 됐어. 그 몬스터죠. 몬스터입니다, 몬스터. 발라버려. 발라버려 네. 빰 됐다 그래. 빠라빰빰 말로. 발라 그런데 이제 발림을 당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나옵니다. 근데 어지간한 선수 같으면은 거기서 오줌을 떨리지. 지리죠. 떨리죠. 왜냐면은 다 이긴 경기를 동점까지 갔고 그 다음에 또 역전 위기까지 맞았으니까. 그렇죠. 임창용 역시 관록이 있죠. 임창용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는 언제나 초구 직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하는데도 그때도 이제 그래서 SK가 그때 타석이 이제 대타 루크 스캇 선수를 냅니다. 스캇 선수 누굽니까? 아껴둔 카드죠. 지금 그렇죠. 외국 한국 선수, 무대에서 외국 가장 핫한 외국인 타자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엉덩이 쪽인가요? 부상을 당해서 네. 잠시 이제 라인업에서 빠져있던 상태였는데 부상을 또 엉덩이 쪽에 어떻게 네, 근육 쪽에 이제 좀 무리가 그게 생긴 이제 거죠. 11일 경기 때 11일 경기 때 그 1루 주자였는 그러니까 1루에 있었는데 2루로 그 진루를 하면서 병살타를 막기 위해서 그 슬라이딩을 과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1루 주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왼 엉덩이를 다쳤는데 이제 물어보니까 이만수 감독이 물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풋볼을 하다가 다쳤던 부분이래요. 아. 부위래요. 이 스캇 선수가 다쳤던 부위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스캇 선수가 이제 오늘 뛰냐 이제 물어보니까 아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오늘 좀 아직 통증이 남아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기를 좀 구단 관계자한테 기를 좀 불러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를 짚고 귀를 불러 넣어주니까 엉덩이에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그거는 서로 터부시한다. 만질 수는 없다. 그렇게 어쨌든 그 스캇 선수 지금 홈런 4개 6타점 올리면서 아주 굉장한 선수. 그러니까 작년에 30억 가까이 연봉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렇죠. 이런 선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대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임창용의 어떤 드라마가 쓰여질 무대.
그래서 초구 142km 직구를 던졌죠. 그래서 헛스윙 야. 하고 3구까지 직구 승부를 해서 결국 깊숙한 그렇죠. 외야플라이. 외야플라이 희생타가 됐죠. 그래서 한 점을 내주긴 했는데 이게 다른 선수 같으면은 그게 넘어갔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임창용이 계속 직구 승부를 들어오니까 노리고 쳤을 거라고요, 스캇이. 볼을 잘 보기로 유명한 스캇 선수인데 그걸 쳤는데 힘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깊숙한 곳까지 가서 한 점은 내줬고 그리고 김성현 선수 145km 직구 던져서 루킹 삼진. 예. 전봇대 삼진 잡아내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니까 삼성 선수들이 힘이 난 거죠. 그래서 그렇죠. 8회 말에 뭐 박성민 2루타 치고 10대9. 뭐 역전 득점 올리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10대 9로 역전되고 9회 깔끔하게 또 막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타자가 최정이었어요. 네. 전타석에서 말로 홈런을 쳤던 최정인데 최정을 이제 또 127km 슬라이더로 예, 삼진 잡았죠. 삼진 헛스윙 삼진을 마지막은 잡아내면서 변화구를 썼네요. 예, 변화구를 썼죠. 약간 좀 긴장했나 보네. 아니 변화구를 던질 때는 슬라이더 좋은 던져야죠. 투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24개 공 던졌는데 그 중에 21개가 직구. 아. 그리고 슬라이드가 2개인가 되고 포크볼이 하나. 아.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직구 승부, 정면 승부를 했다고 봐야죠. 전형적인 상남자 레파토리라고 하죠. 그렇죠. 싫다면 쳐봐라. 네. 오승환 선수도 거의 뭐 직구였잖아요. 완전 직구. 그냥 완전 쌍남자죠 오승환은. 요즘 네. 요즘 좀 이렇게 변하고 던지더라고. 네, 일본 가서는 레파토리 거기선 좀 변화 해야 줘야 돼요.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뭐 그래서 임창용 소식으로 거의 영상뿐만 아니라 텍스트 기사도 거의 뭐 임창용으로 그리고 그 돌아온 지금 용용. 임종료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드라마가 있는데 네. 드라마에다가 플러스로 임팩트까지 있는 게 그 조동화를 당황케 한 그 마구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근데 아주 그 다음 날까지도 이게 화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나 찾아보려니까 잘 안 보이는데 그 뭐 실제로 보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때는 거기 현장에서 이제 현장에 보이겠어? 있는 기자들은 그 공을 볼 수가 절대 없지.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기사 쓰느라고 바빴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들 기사 작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거를 제대로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고, 이제 중계하는 현장에서도 손아운서나 그렇지, 손아운서 뭐 이런 마구 저 어땠어요? 관계자들은 많이 봤을 텐데 실투였다면 실투 마구가 아니라 실투. 실수, 실수. 실투가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장면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라이브로 이제 그 방송 준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끝부분은 못 봐요, 제가. 그게 그러면 왜냐면은 뭐 보란 말이야. 임창용이 던진 공이 조동화 몸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회전이 가운데 거꾸로 걸리면서 거꾸로 이제 다시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간 그렇지, 공이거든요. 그랬다는데. 사실 그 공의 궤적이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한 97년 막 이때 임창용 생각하면은 그런 공 막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왜 그 장면이 화제가 됐느냐? 스트라이크가 들어가고 화면이 조동화를 비춰주는데 조동화가 갑자기 포수랑 심판 쪽으로 보면서 이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이 장면이 확 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도 궁금해하는 공 이건 대체 뭐냐? 이게 그 장면을 살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동화가 살린 거죠. 그리고 뭐 기사 보니까 팀은 졌어. SK 벤치도 그 공 때문에 술렁였다고. 저 공은 대체 뭐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김태환 코치 얘기가 투수 코치 얘기가 그거 좀 판을 잘못 밟으면서 나온 그 실수였다. 미끄러지면서 미끄러지면서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결과도 좋으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럼 미끄러져서 던진 공이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니까. 영웅의 귀환 네, 이 네. 드라마가 아주 정말 멋들어지게 완성이 된 거죠. 2382일 만에 올라와서 승리를 거둔 거죠. 이거 아마 이거 멘트 친 것 같아. 아 쳤겠죠. 당연히 쳤죠. 저희는 야구는 특히 이런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딴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네. 그런 날짜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KBO에서 다 이렇게 적어 주잖아. 적어도 주긴 예, 하는데 주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2300 뭐 며칠이라고 하는데 그 경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1년의 그렇죠. 절반은 야구를 안 하니까. 그 저는 그 경기 수를 따지기에는 상당히 계산하기가 복잡할 겁니다. 경기하는 날만 포함시킨 게 아니고 그냥 1년에 그렇죠. 한 일반적인 번 1년 365일을 네.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포함을 시켜서 저는 그게 상당한 허수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허수도 사실 허수. 그래서 저는 있죠, 그냥 그런 게. 예. 뭐 7시즌 만에 뭐 승리를 따냈다. 그냥 그렇게 간략하게 하는 게 음. 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너도 나도 그 날짜 며칠 계산을 만에. 합니다. 그래서 기자실에 있는데도 뭐 임창용이 뭐 세이브 그러니까 승리한 게 뭐 얼마냐. 그래서 그거 계산하기 바빠요. 그리고 또 얼마 만에 등판이냐. 또 그거 계산하기 바빠요. 그거는 사실 근데 일반 전 독자로서 며칠 만에 그 관심도 없거든 사실은. 근데 없어. 그게 폼이 나잖아요. 근데 뭔가 뭐 니네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 기자들 똑똑하네 뭐 이런 느낌을 갖게끔 만드는 건 있지만 굳이 거기에 얽매이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본 건 아니고 아무튼 그게 사실- 있어요. 그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구단이 뭐 몇 년 만에 1위를 했어. 한 그렇죠. 뭐 한 4,500 며칠 만에 뭐 1위를 네, 했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그 자체는 와닿지 않아요. 감도 근데 항상 없어. 어떤 야구 팬, 네티즌이 자료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 팀이 마지막으로 1위를 했던 그 4,500여일 전에 가요톱10 1위 곡은 무엇이었냐. 이러면 확 와닿아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깨알재미가 있는 거죠. 네. 뭔가 요새 계속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김건모 그러니까, 스피드가 네, 1위 하던 똑같은 시절 거죠. 이후에 처음 1등을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 그런 와닿는 식이면은 차라리 그렇지, 나올 수 그런 있는데 뭐 재밌네. 2,300, 뭐 4,500,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차라리 뭐 몇 년 이후로 처음이다. 2007년 이후로 처음이다. 손 아나운서가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손 아나운서 잘못이 아니에요. 멘탈 쳤는데 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손 아나운서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원고에 그렇게 써 있을 테니까. 아닌가? 그랬어요? 아, 막 눈물이 날라 그러네. 아니 저 여기 왜 앉아 있죠, 제가? 그러니까 손 아나운서를 제가 이제 알럼에서는 막 잘한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안 찍고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즘 시청자 게시판에도 안 올라오는 글인데 여기서 그냥 악플을 그냥 해놓고 2014년 처음 받는 악플이에요. 그거는 어쨌든 이제 그 감정이나 이런 거 없는 거 아니에요? 감정은 이제 임종률 기자가 이제 기자로서 느끼는 본인의 네. 생각을 얘기하는 네. 건데 그러니까 너무 그 생각해볼 필요가 날짜에 있는 거죠. 뭐 그리고 처음 받는 직전에서 악플이면은 내가 봤을 때 모니터를 제대로 안 한 거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예. 아무튼 진짜 잘한 거네요. 임창용 선수는 잘했죠. 예. 녹화할 때가 월요일이니까 어제 일요일 날 예. 등판. 유중일 감독이 되게 딱 잘한 기자들 거고. 만나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봤지? 임창용. 음. 임창용은 임창종이다. 음, 다 질 뻔한 경기를 이겼다. 오케이.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CBS 노컷 뉴스 뉴스토커를 듣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저 임창용 선수 뭐 잘 오고 뭐 김병현 선수 뭐 최희섭 뭐 등등 다 아무튼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 이제 거의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네. 박 기자 좀 잘할 때 국내에는 있지 않고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실컷 밖에서 잘할 때 밖에서 실컷 하고 네. 안 될 때 좀 상당하고 이럴 때 국내에 들어왔는데 또 국내에 또 먹힌다는 말이죠. 그렇죠. 이게 좀 안타까운 그 냉정한 현실 아니냐. 이게 좀 그쵸. 어떻게 근데 생각하십니까? 수요 공급이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런 선수들이 실력이 되니까 해외에서 뛰죠.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김병현인데 네네. 김병현이 뭐 애리조나에서 뭐 마무리로 날리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전이맨이 됐죠. 네. 그 방황도 하고 마이너에서 네네네. 그러다 한국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데 물론 네. 그 전에 일본을 찍었지만 네. 근데 국내 프로야구는 그런 선수를 원해요. 네네. 뭐 이 선수가 뭐 통하네 안 통하네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김병현이나 이름값이 국내 프로야구에 와서 팬들이 그 선수를 보기를 원하니까 네. 저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병현은 실력이 떨어질지라도 음. 김병현을 자꾸 예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음. 그 팬들은 그 명성을 기대하는 거죠. 음. 예. 그게 맞기 때문에 요 흐름은 음.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손아운서도 뭐 괜찮습니까? 내내 밖에서 잘하다가 예. 뭐 와서 마무리는 또 고향에서 한답시고 이제 한답시고 한국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 어떤 구단을 좋아할 때 원클럽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구단에서 꾸준히 뛰어주는 선수에 그렇지. 대해서 사랑을 하고 그렇지. 그런 구단에 대한 충성심을 바라는 거는 뭐 팬들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박세훈 기자가 방금 이야기를 했듯이 잘하는 선수가 해외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은 뭐 프로의 세계니까 더 좋은 조건에서 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선수들은. 전성기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밖에서 이제 뛰는 것은 뭐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선수들이 해외 선진 리그들을 경험을 하고 자신들이 쌓은 자산 같은 것들을 돌아와서 이제 후배들이라든지 다른 어떤 팀 전체에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내 무대에서 더 이상 뛸 이유가 없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내 무대를 평정을 했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야구의 우수성을 한번 입증을 해봐라. 그렇죠.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대호도 마찬가지, 김태균도 마찬가지, 오승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선수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해외를 진출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이게 와서 박찬호처럼 김병현처럼 마지막에 와서 하는 거 물론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야구 팬들을 위해서
어떤 팬 서비스이자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 최다 관중을 찍었잖아요. 프로야구가. 네. 그때가 어떤 해입니까? 박찬호, 김병현 이런 선수들이 돌아와서 어떤 그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과연 네.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이 선수들이 어떤 공을 던질까?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통할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안 통하면 잘 안 통하더라고. 메이저리그도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나라 야구가 그만큼 좋아졌구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프로 스포츠에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용병, 외국인 선수 해외 진출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에요. 메이저리그, NBA, 뭐 유럽 축구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그냥 수시로 네. 밥 먹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그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잘했는데 해외에서도 잘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야구가 그만큼 우수하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그 네. 거기에서도 잘할 때 오는 건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임창용도 못하니까 오는 거고. 내가 임창용이라고 해도 음. 내가 잘해요. 그럼 나 그냥 계속 거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예. 나갔으면 예. 너는 그냥 거기서 쭉쭉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 아까 얘기했지만 축구의 박지성처럼 돌아오지 않고 예. 그냥 거기서 하다가 딱 하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지도자로 근데 아니면 그게 뭐 이렇게 예, 깔끔하게 털고 오자 이거지.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 있어요, 일본이나. 근데 거기서 잘 안 풀려요. 그래서 경기 출전 기회 자체가 별로 없어. 네. 근데 선수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력이 전성기 때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현역에 대한 미련은 쉽게 못 나요. 네. 계속 그렇죠. 어디든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그런 선수를 우리나라 프로야구 구단들이 놓치진 않아요. 바로 컨택 들어가요. 와라. 왜냐면 돈은 줘야지 명성이 있으니까. 근데 네. 이 선수가 터지면 땡큐. 네. 만약에 안 터져도 명성이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이런데 활용할 때가 정말 도움이 많다는 되죠. 거죠. 그렇죠. 바로 임창용이 바로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예, 임창용은 됐고 네. 그럼 김병현 선수는 어떻습니까? 기아로 왔는데 예. 임 팀장 어떻게 활약을 할 것 같습니까? 아 그거는 봐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 기아가 지금 불펜이 약하잖아요. 옆구리 불펜이 지금 뭐 부족하다고 하니까 경험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거고 넥센으로서도 김병현 선수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부담스러웠죠. 그렇죠.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죠. 김병현 선수를 보내는 게 차라리 낫고 그리고 고향이 광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광주. 광주일고 드디어 서재웅 서재웅, 최희석 뭐 만났죠. 광주 19년 만에 뭉쳤다고 근데 하는데 서재영도 제가 볼 때는 갔고요. 서재영. 최희섭은 뭐 이미 갔고. 근데 광주 일고 김병현만 팬들은 남았어. 기아 팬들 특히 광주 일고를 나온 그 광주 기아 팬들은 난리가 나죠. 추억을 자극하는 선수가 지금 다 모였거든요. 그럼요. 그게 아니야. 아니 광주 팬들의 로망이었어요. 서재영, 최희섭, 우리 김병현이 언제 한번 그건 잘할 때 타이거즈 유니폼 입고 그렇죠. 한번 같이 뛰나. 아. 만약에 뭐 그런 경기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뭐 서재영이 선발로 나갔어요. 거기서 최희섭이 홈런을 칩니다. 그리고 김병현이 올라와서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 야. 광주 일고 팬들은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 나죠. 그날은. 그건 다음날 학교에 대문짝하게 붙이지. 그 마스크는 김상훈이 쓰고 아 그렇죠. 아 김상훈도 예. 광주. 예, 김상훈도 아, 패밀리죠.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병현 선수도 이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없잖아요. 이제 임창용 선수가 지금 아무튼 와서 잘하고 있고. 네. 이제 첫 경기지만 이제 네. 잘할 수 있는 확률 지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아직 네. 살아 있잖아요. 뱀직구가. 근데 그 이제 우리나라 유턴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있죠. 몇 년 전에 김태균 선수가 지바 롯데에서 2년 만에 예.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김태균 선수가 연봉이 얼마였죠? 15억이었나요? 예, 15억을 제일 순수하게 많았죠. 보장을 네. 받으면서 네. 돌아왔죠. 예.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가 뭐냐면 해외 진출을 해도 그 선수의 가치는 일단 깎이지 않았다는 게 거기서 증명이 된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얻고 오는 얻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FA가 돌아올 때도 FA 자격을 주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전혀 뭐 몸값이 뭐 깎인다고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붙죠.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명함 하나 더 파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명함을 새로 파는 거지. 더 파주겠지. 훨씬 더 예쁘게. 거기서 예. 파주겠지. 예. 또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 해외 진출은 선수들한테 내가 봤을 때 이제 웬만큼 실력 되면은 막 찔러보고 알아보고 할 것 다 같아요.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가타도 나가요. 저는 아무튼 뭐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말일지 모르겠지만 퇴역 해외파나 아니면 퇴물 해외파가 어쨌든 오는데 네. 먹히잖아요. 또 한국에서 먹히는 실력적으로 선수도 있고 안 먹히는 선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좀 먹히는 반반이죠. 네. 반반입니까? 과거에
지금은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조진호 선수나 아, 최창양 나도 이런 지금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조진호, 그랬는데. 조진호, 예전에 최창양 이런 보스턴 선수들이 레드삭스에서 어. 뛰었던 조진호인데 들어본 것 같은데. 조진호 선수가 투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SK 에서 보스턴 뛰었는데. 레드삭스에서 뭐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는 삼성에서도 선수인데 예, 삼성에 갔었는데 거의 재미를 보지 못하고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꼭 해외 진출을 하고 해외 스카우트를 받는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국내에서 성공을 한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우리나라 야구 수준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아, 그건 라는 말씀을 아니죠.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거네요. 우리가 또 금메달도 땄던 그런 기억도 있으니까 아, 올림픽에서. 아니 지금 뭐 얘기했듯이 2대5 우리나라 리그 평정했잖아요. 그리고 일본 그렇죠. 가서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잘 치고 있더라고요. 네, 잘 치고 있죠. 어. 그리고 2년 연속 24홈런 91타점 올린 선수인데 뭐 이런 선수가 일본에서 탑 클래스를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야구 수준이 뭐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대호의 홈런 개수가 우리나라에서 뛸 때보다 물론 줄었죠. 근데 24개면 좀 적은 것 같아요. 좀 줄었죠. 지난 2년이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 공의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이 반발력이 줄어서. 역대 최저였어요. 아, 최저. 그러니까 1점대 투수들 방어율 1점대 투수들이 널렸던 시즌에 이대호가 그 와중에 24개를 때렸다는 건 일본 어마어마한 예중에 거야? 뭐 나중에 뭐 그 야구 2차 통계에 뭐 조정 방어율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개념을 도입하면은 이거는 아마 기록이 한 40개 꽤 좋아질 거예요. 네. 아무튼 거기서 이대호 선수가 잘해주고 네. 오수환 선수가 잘해주고 다시 또 한국으로 오겠죠. 또 몇 년 지나면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우리 임창용 선수하고 김병현 선수도 뭐 짧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됐네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다른 팀 얘기도 좀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예상한 순서대로 제가 볼 때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지금 NC 쉽게 하면 노코멘트. 원래 노코멘트가 NC거든요. 그만큼 너무 잘한다. 노컷뉴스? 아, 그러네요. 콘뉴스도 되겠네. NC의 N 맞네. NC NS 맞네요. 아무튼 NC 다이노스가 이 공룡이 멸종됐는데도 살아났어. 이거 그거 준비한 멘트예요? 아니에요. 네. 좀 순간적으로 했는데 공룡들이 왜 이렇게 잘합니까? 임 기자? 김경구 감독이 다크호스라고는 했지만 이건 다크호스가 아니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하고 통화를 최근에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시즌 전에 시즌을 앞두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하는 얘기가 임 기자 공룡 발톱 자랐습니다. 자신감이 있네요. 이거 생각한 거야? 아니 본인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본인이. 오. 저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김경문 감독이 어지간해서는 그렇게 자기 속내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거든요. 굉장한 자신감이 네, 있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멘트였고, 공룡 그러니까 발톱이 지난 자랐다. 시즌에도 상당히 잘했잖아요. 의외로. 잘 넣고. 어, 네. 굉장히 그래서 잘했죠. 그런 자신감이 깔렸고 지금 선수 영입도 잘 됐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더 늘어나면서 이 NC는 에이스급 투수들이 외국인 선수 3명을 합치면은 3명에 이재학까지 4명이 되는 거예요. 다른 팀 가면 1선발을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발진의 무게감이 다른 팀과 다릅니다. 지금 계속 퀄리티 스타트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류주인 감독이 그 얘기를 해요. 어저께 NC가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선발이 오래 간다. 선발이 오래 가고 자기네는 왜 이렇게 못하냐. 선발이 펑펑 무너지다. 벤덴헐크, 뭐 백정현,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선발이 일단 힘이 강하고 그리고 지금 뭐 평균 자책점 1위예요. 지금 3.65로 마운드의 힘이 그러니까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수들이 잘 던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적생들 이종욱, 손시현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욱 최근에 끝내기 안타 친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이종욱. 예. 그런 활약들을 펼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1군 해볼 만하다. 예, 쫄지도 않아. 쫄지도 않습니다.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그 절반은 한화 덕분이죠. 하나를 그 첫 시즌에 아래로 깔았기 때문에 네. 한화 아니, 기아도 깔았지. NC가 네, 근데 초반에 기아까지. 한화한테는 약했어요. 지금 음. 후반에 지금 3연전 삼성을 먹었나요? 3연전은 누구랑 했죠? 이번에 NC요? 이번에. LG랑 LG. LG 3, 네. 3연승 하면서 확 살아났는데 그렇죠. 네. 한화한테는 좀 발렸다고 사실은. 음. 그래서 이적생 얘기하는데 나도 한화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적생 데려간 한화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화는 마운드의 문제입니다. 거기 마운드지 또. 네, 그러니까 이게 딱 마운드의 대비되네. 그렇죠. NC는 마운드 강하고 네. 한화는 마운드가 약하고. 그러니까 정말 황당했던 게 그
아까 그 경기가 생각이 안 나네. 9회 역전을 당한 네네네네. 아무리 김영민이 조기 투입됐는데도 역전패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문우람 선수한테 홈런 맞고. 넥센전이었구나. 넥센전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마무리면은 9회 이렇게 그러니까 1이닝만 맡기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8회 1사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김영민 선수가. 그러니까 송창식도 작년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만한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땡겨 쓰는 겁니다. 마무리가 올라오죠. 불펜에서 다른 선수가 몸을 풀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김웅혁 감독도 참 욕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 그러니까 어떤 마무리를- 얘기냐면은 왜 마무리가 아. 9회에 나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정말 승부처 1점 차 상황에서 뭐 1-4, 2-3루 같은 그런 위기가 8회 올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그 팀이 자랑하는 가장 최고의 불펜 투수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요 논쟁이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한화가 약간 야구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 좀 약간 맥락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선진 야구인가? 그러네. 메이저 선진 야구를 하고 10년을 앞서가는 야구를 하고 너무 있네요. 앞서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맥락은 다른 것 같고. 네. 뭐 언젠가 옛날에 진실이 이제 밝혀지겠죠. 스포티지라는 차가 나온 적이 아, 있어요. 스포티지. 기아. 가장 첫 그 우리나라 최초의 SUV. RV 차, SUV 차인데 기운의 차. 그 차가 상당히 좋은 차였는데 맞아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고 해서 너무 그 차가 앞서. 네. 굉장히 일찍 단종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에 보면은 RV가 되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그때 너무 앞서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나름 칭찬이네요. 한화 너무 앞서가고 있다. 아, 매기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죠.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매기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NC가 손아운서 올해 예. 4강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제가 얼핏 들은 통계 중에서 지난 31년 동안의 이제 프로야구 중에서 그 10승을 먼저 달성한 팀들, 이 팀들이 10승? 44팀이 있다고 합니다. 이 44팀이 이제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이 86%라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그렇죠. 지금 이미 NC가 8승 4패. 8승 4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음. 뭐 10승을 선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0승을 선점을 한다면 통계학적으로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야구가 신기한 게 그래서 시즌 초반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메이저리그도 보면 4월 마지막 날 성적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4월 마지막 날 네, 성적이. 그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는. 네. 야, 그럼 현재 지금 NC가 1등이고 바로 또 밑에 넥센이네요, 넥센. 예. 넥센도 정말 미친 히어로즈 같아요, 진짜. 그 얼마 전에 최훈 카툰에서 왜 넥센에 미쳤냐 정리를 해줬죠. OPS라는 야구 통계가 있어요. 출루율과 OPS 장타율을 그렇죠. 더한 건데 그 박병호 괴물타자 박병호가 팀 내에서 OPS가 7입니다. 7위밖에 안 돼요? 9명 근데 중에? 박병호가 못 치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잘 엄청- 치거든. 그러니까 지금 방망이가 미쳤어요. 오, 네, 넥센이. 6경기 홈런이 12개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거의 뭐 뻥뻥 터지고 홈런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경엽 감독 맞죠? 예. 네. 염경엽 감독이 엄경엽입니까? 염경엽. 염경엽이죠. 염경엽 예. 감독이 상당히 지장 덕장이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상당한 전략가죠. 지장이죠. 지장이라고. 지략가죠. 하죠. 예. 덕은 없습니까? 덕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일단 끌고 덕도 왔겠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아무튼 지장에 더 가깝다는 괜찮은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제가 그게. 그 염경엽 감독과 관련된 깨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깨알. 재작년에 이제 박병호 선수가 MVP를 받고 네. 서건창 선수가 네, 신인왕을 신인왕을 타고 받고. 네. 그리고 때마침 염경엽 감독이 취임을 해서 네. 이 세 분이 이제 프로야구 이제 취재 언론사들을 돌면서 인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CBS를 왔죠. 맞죠. 예. 이제 다 이제 인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나가는데 그 보도국에 앉아 계신 모 선배가 박병호 선수 내가 팬이야 축하해 덕담을 건네고 네. 서건창 선수 축하해 신앙 진짜 축하해 이러면서 네, 네. 염경엽 감독에게 악수를 청했다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막 부끄러워가지고 모 선배 누구야? 그런데 진짜. 이제 포장이 잘 됐죠. 나 20대 선수인 줄 알았다. 아. 그때 염경엽 감독이 그 얘기를 듣고 음. 좀 약간 민망해하면서도 굉장히 흐뭇해했다는. 포장이 잘 됐네요. 누굽니까? 네. 누구예요? 실명 밝혀도 아니, 여기 저는 삐뚤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참 우리사 수준이 참 그렇게 드러나는 수준이 돼 버렸네. 아이 나 참. 아무튼 염경엽 저 염경환 선수가 자꾸 염경환 씨가 생각나가지고 발음이 어려워요. 네, 사실. 염경엽 감독님의 어쨌든 신뢰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상당히 좀 그래요. 선수를 신뢰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방송 화면에만 잡히는데도 네. 저는 그런 게 느껴져요, 사실. 자, 보면은 경기 전에 취재를 들어가면은 예. 감독들하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제
좀 이렇게 취재진도 좀 기피하는 감독들이 몇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 감독,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쓸 게 없는 감독들. 아, 그런 감독. 흔히 말해 그런 영양가가 없는. 영양가가 없는 감독들이 있고 그리고 한바탕 야구 강좌가 또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쵸, 거기서 네. 강좌가 펼쳐지기도 하는데 근데 염경엽 감독은 약간 강좌에 속하는 건데 근데 건질 것도 많아요. 염경엽 감독 얘기.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말만 많고 하나도 없는 감독. 그거는 주신다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롯데 담당들이 굉장히 뭐 피곤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들려요. 들리는데 뭐 우리 시진이 형, 저 그러지 마. 네. 우리 어미새 품는 그 넥센 출신 기사 잘 써줬는데 우리 im 기자가. 참. 근데 그분이 왜안 썼어요? 목동 계실 때는 저는 그분의 야구 강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남아서 듣는 청취생. 이런 호불호가 갈리는 그러네. 이렇게라고 포장을 해줘야죠. 아무튼 뭐 그래도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어쨌든 좋잖아 기자들. 저도 김신희 아, 감독 전 굉장히 진짜- 좋아합니다. 저 열심히 되게 들었어요. 솔직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미디어 데이 때도 엄청 웃겼잖아요. 김신희 그러네. 감독. 제가 안 봐가지고. 예. 근데 저는 김시진 감독이 넥센 감독이셨잖아요. 예. 근데 사실 넥센이 지금 잘하는 게 김시진 감독이 키워놔가지고 그거를 잘 키워놓은 걸 만들어가지고. 수도 있어요. 음, 염경엽 감독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김시진 감독 덕분에 작년에 그렇게 잘할 수가 있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시진 감독이 죄송해요. 뭐 NC 넥센은 뭐 이렇게 잘 나가는데 작년에 잘했던 그런 삼성이랄지 LG랄지 롯데랄지 이런 게 조금 부진해요. 여기도 불안한 투수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을 놓고 보면은 삼성은 거의 매 시즌 3년 연속 우승할 때를 보면 초반 그렇게 스타트가 좋지는 초반은 그렇게 안 좋은 않았어요. 것 같아요. 네, 좋지는 않았는데 올 시즌에 좀 걱정이 된 게 뭐냐면은 네. 오승원의 공백과 배영섭의 공백. 근데 이 이제 팀에서 오승환의 그- 공백은 이제 메꿔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좀 헤맸어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못 이기고 마무리로 낙점된 안지만이 사실 이제 롱 릴리프 스타일이거든요. 좀 그렇죠. 길게 던지는 스타일인데 짧게 강하게 던지는 것보다는 좀 길게 긴 호흡을 갖고 던지는 스타일인데 모자나 그러니까 딱 안지만이 팔았어요. 조금 이제 좀 불안불안했죠. 네, 근데 뭐, 말씀대로 임창용이 이 뱀을 들고 와서 뱀을 샥 경기장에 풀어놓으니까 바로 상황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구심점이 생겼다고 보면 될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이제 삼성의 야구는 지금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번 타자도 사실 좀 염려가 애매하죠. 좀 아직은 아직은 애매해요. 애매한데 강영식. 정영식. 정형식이라는 정영식, 선수인데 예. 강영식은 지금 롯데 롯데. 대표이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영식이 어제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왜 이렇게 헤매나? 그러니까 어제 경기 전까지 타율 1할 3푼 8리, 출루율 2할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생각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볼도 안 치고 그러다 보니 카운트 밀려서 타격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어제 초구부터 막 때려서 안타 치고 도루하고 그때 삼성이 5점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두 타자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삼성은 지금 중심 타선은 완전 화랑새예요. 박성민, 최영호, 최태인, 이승엽까지 지금 3할 때 타율을 치고 네. 있으니까 네. 거기에 나바로도 홈런 많이 때리고 네. 8타점 올려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톱 타자만 좀 해결이 된다면은 어쨌든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마틴 선수라든가 뭐 진가병, 권호준 뭐 그리고 이영욱 이 선수가 사실 톱 타자감이거든요. 네. 이 선수도 지금 복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손아우성. LG의 경우에는 역시 성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장 그리워지는 이름은 리즈 선수인 것 같아요. 리즈 선수가 있었으면 그래도 5경기를 치르는 중에 한 경기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흐름이 안 좋아도 이 친구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줄 수 있다라는 연패 스토퍼를 해줄 수 그렇죠. 있었어요. 작년에 그랬죠. 예, 그런 경우 그런 믿음이 딱 있는데 그 외에 있는 선발들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10승씩을 다 찍어주고 정말 좋은 선발진이긴 한데 리즈 선수를 넘을 만한 그런 아우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S급 선수는 없고 A급 선수들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는 LG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LG가 이렇게 내려앉은 가장 큰 이유는 지난주 주중에 롯데를 만났어요. 그 LG랑 롯데가 만나면은 그 지독한 경기를 합니다. 정말 끝장나는 경기를 하는데 일단 화요일 첫날부터 아주 12회 연장전 꽉 채우면서 거기서 힘 다 빼고 완전 탈탈탈 털린 마인드로 만난 게 하필이면 또 NC네. 거기서 그냥 가는 거죠. 그 뭐야 요즘에 그 유행하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그 어떤 기사 제목인데 셀카를 많이 찍으면 정신질환을 의심해야 된다. 요게 그 요 기사 내용을 캡처를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뭐 SNS에 셀카 찍는 사람들 좀 많아요. 이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는 거지. 네. 그런 장난이 있는데 그날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LG와 롯데의 경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셀카를 찍었답니다. 그걸 패러디하는 거지. 야구 보다가 정신질환 걸릴 뻔했다고. 별로 재미가 없네요. 좀 준비해왔는데 아니 지금 터지지 않네. 이거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어쨌든 그 LG가 지난주 롯데를 만나면서 힘을 너무 탈진한 게 저는 이 LG 요즘 참 침체 이유가 아닌가. 그래. 이번 이렇게 시즌 황급히 정리해 그 봅니다. 연장전을 잘러. 싹둑 잘러. 이번 시즌 연장전을 4번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3번이 LG 경기였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네. 기아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기아요? 네. 기아는 글쎄 근데 이 팀이 결국에는 올라오지 않을까요? 아, 역시. 아. 그나마 박세용 기자가 그래도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어디로 올라갑니까? 뭐 위로 가야겠죠. 지금 위로. 6위니까 올라가기는 좋은 위치가 많은 것 같아요. 임 팀장, 임 네. 기자. 어떻게 기아 평 좀 한번 해줘. 기아요? 네. 솔직히 기아 그러니까 주말에 대구에 내려가 있느라고 기아 경기를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뭐 잘하겠죠. 뭐 5경기 중에 1승 4패 했어. 그럼 뭐 그렇죠. 다 했지 뭐. 이씨. 아이. 알겠습니다. 기아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불펜진 정말 뒷문 더럽게 못해. 저는 정말 선동열 감독 투수 출신인데 왜 투수를 잘 조련을 이렇게 못할까요? 아니죠. 삼성에 있을 아닌가요? 때 수석 코치하면서 투수 왕국을 만드는 게 선동열 감독이잖아요. 근데 왜 기아에 와서는 안 되냐 이 말이지. 자원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없어도 만들어내야지. 근데 그게 조련해가지고. 코치로 보는 투수, 코치로 만지는 투수랑 네. 감독으로서 감독이 하는 거랑 또- 좀 네. 달라요. 왜냐하면 또 투수 코치의 역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감독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럼요. 거고. 네. 투수는 또 투수 코치는 투수만 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투수 코치의 역할을 만약에 완전히 인정을 안 해주고 감독이 개입을 하면은 뭐 종종 사단이 나게 돼요. 이거 뭐 기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최근 프로야구 10년 사이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기아 투수 코치 누구예요 그러면? 투수 코치? 기아 투수 코치가 지금 김정수 코치입니다. 김정수 아, 코치. 왼- 맞다. 김정수 왼손 코치. 왼손 안 했나? 까치, 가을까치. 가을까치. 예, 야. 김정수 코치. 정수영도 잘했는데. 그래서 아마 선동열 감독과의 케미스트리는 굉장히 좋을걸요? 참. 아무튼 저는 뭐 기아를 응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한 1, 2위에 좀 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펜도 불펜인데 네. 선발진도 지금 선발진도 좀 안 약해요. 좋아요. 양현종 선수만 믿을 만하고 양현종 선수는 정말 잘하는데 그 다른- 외에 이제 좀 뒤를 받쳐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임준섭 선수나 박경태 아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아우. 좀 아우. 부진합니다. 아우 바꿔야 돼. 송원범도 최근에 엄청 네. 무너졌잖아요. 최근 경기에서 송범도 예, 안 좀- 좋았죠. 왜 그리고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그 지금 외국인 선수가 3명 보유에 2명 출전이죠. 그렇죠. 근데 기아가 특이해요. 마무리를 외국인 선수를 써요. 오센시오. 기아가. 예.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외국인 선발 투수가 나오는 날 브래필이 타자가 빠지는 쉬어요. 네. 예, 타자가 쉬어요. 필이 왜냐? 쉬는구나. 예, 마무리가 필 대기를 해야 되기 잘하는데. 때문에 오. 타자가 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기아 선발과 그러니까 마무리가 경기에 나오는 그날이 1년 중에 그래도 한 30번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30경기를 걔네 빼고 하는 거예요. 타자 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득실이 맞냐. 근데 이게 예전에 어디서 누군가 통계를 계산을 해봤는데 그 기대 승수가 조금 낮아지긴 해요. 그런 것도 좀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워낙 이제 그만큼 불펜이 특히 이제 마무리가 급해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그림인 것 같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 김병현 선수가 마무리 나오는 건 아직 뭐 모르시죠? 언제 나오는 마무리는 거나. 웬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안 나올 일단 거예요. 1군부터 올라와야죠. 지금부터 올라와야 되고 지금 불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불펜 그러니까 중간 마무리 어센시오라고 해놨는데 그럼 중간에 마무리를 바꿔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 한번 물어본 거야. 뭐 나한테 뭐라고 그래? 어이없는 그럴 수도 질문이 나오니까. 있지. 근데 어센시오 선수가 좀 많이 불안불안해요. 불안하기는 합니다. 한 5년 전인가요? 롯데에서 뛰던 에킨스 선수 생각도 나고 비슷한 인상이에요. 그래요? 그럼 또 불안하긴 하더라고. 예. 상체로만 댕기는. 에킨스랑 비슷하다고 하면 그거 욕이에요. 그 여기에요? 그 선수가 그 해년도 손승락 선수랑 아마 세이브 공동 1위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줄점수는 다 주고 한 점 남겨놓은 상황에서 세이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것도 능력이네. 예. 어쨌든 일 그럼요. 뛰겠네. 그럼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재계약은 못했죠. 그렇습니까? 참. 그에 앞에 나온 투수들 방어율이 쭉쭉 올라갔죠. 그렇죠. 평균 자책점이에요. 예.
걔네 공식 타자는 얘기라고 하죠, 걔네가 공식. 내보낸 주자는 들여보내고 자기 주자는 챙기고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벨리자리오 아니야? 작년에. 맞았어. 아, 우리 아무튼 알겠습니다. 명불허전이죠. 어쨌든 임창용 어설픈 변화구보다는 뱀직구로 통했다라고 또 대구에서 임종률 기자가 전해준 기사도 제 머릿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뉴스토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손아운서 예. 몸 관리 잘하시고 아, 예. 프로는 아프면 안 됩니다.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프면 그건 죽어야 됩니다. 아, 진짜 회사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브 베이스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스토커도 사랑해 주시고 노컷뉴스 사랑해 주시고 박세훈 기자, 임종용 기자, 김대훈 기자도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뉴스토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이빠이. 너무 툭 끊긴 것 같다. 아니요, 좋은 거 괜찮아요,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